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오늘 QQQ랑 스파이 리테스트 상방으로 한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까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지지를 깨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업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풀백이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도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제 하락이 약간 좀 가팔랐어요. 되게 오랜만에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주 일시그마 범위가 1.3%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QQQ 기준으로 610 라인까지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레벨이지만, 이 밑에 떨어지는 거는 과매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단위로 지금 지지가 있어요. QQQ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QQQ랑 스파이 레벨을 보면은 일단은 5단위로 봐야 된다. 이거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일단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스 체크를 할 건데, 제가 최근에 빅스 움직임이 좀 예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었죠. 빅스가 이 14 밑에 눌려 있는데 계속해서 20이랑 25콜 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지금 풀롱을 하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 비중 50% 정도는 무조건 남겨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빅스가 꾹꾹 눌려져 있다가 드디어 한번 좀 올라간 모습인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20.6 여기서 리젝이 된 거. 그래서 일단은 리젝이 한번 됐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빅스는 여기서 1차 타겟은 온 거예요. 이미 20에서 25콜 이 범위 사이에서 콜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 사람들 1차 타겟은 왔고, 오늘 그리고 내일 넘어가는 이 장이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 빅스 옵션. 그래서 오늘 좀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20.6에서 리젝이 됐잖아요. 리젝이 됐다는 게 일단은 1차적인 수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1차적 수익 실현.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20에서 안착이 된다? 일단 봉 자체는 20 위에서 안착이 됐어요. 그리고 도지 캔들이 떴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지금 한번 반향이 터지면은 크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터진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빅스 룰 이런 거는 오늘 적용되는 날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간에 빅스가 20 위로 올라가면 뭐가 위험하냐. 자, 빅스 20 위부터 이렇게 크게 파지티브 감마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파지티브 감마가 시작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 주가가 내릴 때 파지티브 감마가 껴있으면은 급하게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감마 그리고 파지티브 감마가 있는데, 네거티브 감마는 뚫으면 뚫을수록 더 강하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네거티브 감마가 껴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9, 18, 17 이렇게 뚫릴수록 더 거세게 하락을 하는 거고, 파지티브가 껴있으면은 여기 만약에 파지티브라고 쳐볼게요. 19에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쿠션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얼티밋 플랜 교육 영상에 업로드 하기는 했는데, 네, 아무튼 간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거든요. 근데 20에 지금 파지티브 감마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20.08, 20 살짝 넘겨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빅스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밑으로 나락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튕겨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이렇다 할 감마 익스포저 저항이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25콜 여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저항으로 잡아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이 감마 익스포저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빅스가 일단은 20 밑에 그리고 19 밑에 리젝 되는 거를 우리는 강하게 바라야 되는데, 20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십자 모양으로 도지가 떴잖아요. 그러면 위든 아래든 크게 한번 어디로든 간다는 거고, 만약에 오늘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게시물에 그래도 반등이 소폭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라인까지는 뺄 수가 있어요. 여기 일단 갭이 있으니까 16.3 정도까지는 일단은 뺄 수가 있다. 여기는 체크를 잠깐 해둘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음봉으로, 이 도지의 힘이 음봉으로 전환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봉이 계속 나오면은 이거는 증시에 괜찮거든요. 그냥 트럼프 언제든지 사실 타코 할 수 있고, 이번에 IWM이 QQQ랑 스파이 대비해서 되게 나름 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장 심리가 살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하락을 하고 여기서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시그널, 그리고 QQQ도 오늘 610 위로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좋은 시그널인데, 근데 만약에 이 도지의 힘 그리고 지금 빅스가 20에 안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빅스가 떨어져도 다시 원복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봉이 뽑힌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빅스가 25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는 저항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이 빅스 맥디 셋업이 점점 이 파형을 띠고 있다. 빅스가 크게 오를 거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잔물결을 계속 만든 다음에 빅스 20 위로 이런 상승이 여러 번 있어준 다음에 결국에 큰 파도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올릴 거면은 셋업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 빅스 20 위에 여러 번 이렇게 셋업을 해 주었고, 그리고 25로도 두 번을 해 주었다. 그래서 잔물결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25 위로 올라가면은 증시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 20 안착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거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빅스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QQQ가 610 위에 안착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일단락 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왜냐면 1시그마 범위랑 한창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많이 손해입니다, 지금. 자,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빅스가 그냥 쌩까고 20 또 안착이 돼. 그리고 25까지 가. 이러면은 당연히 QQQ 같은 경우는 610 밑으로 내려갈 거고,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빅스랑 QQQ 레벨이 좀 중요한데, 트레이딩 하실 때 이거 좀 알아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QQ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중요하게 짚어드렸던 라인이 610 라인이었죠. 그리고 5단위로 지지랑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610 약간 깬 상태에서 증시가 시작을 해서 결국에 615까지 말아올린 다음에 여기서 감마익스포저 저항 맞고 다시 610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왜냐면 이 추세가 이 삼각 수렴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거를 더 컨펌을 받을 거예요. 이게 진짜로 야 너 진짜 are you serious야? 너 진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생각이니? 하고 오늘 하루 더 물어볼 거거든요. 거기서 응 이러면은 이제 재앙. 그때부터 이제 빅스가 올라가면서 QQQ는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고, 최소 한 600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오게 된다, 다시 이 채널 위에 올라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 끝단까지는 상승을 더 보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수렴을 더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더 가능성 높게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QQQ랑 스파이가 제가 작년 12월부터 주구장창 이거 푸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증시가 언제 한번 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진짜 수도 없이 들으면서 욕도 수도 없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QQQ 타겟 가격이 610이었고 스파이 680이었어요. 그리고 스파이 조금 더 가서 670. 여기가 타겟이었는데 일단 1차 타겟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타겟 QQQ 기준으로 600 정도고 스파이 기준으로 670에서 660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야 이거 이번 주에 더 떨어지겠다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1시그마 상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스파이 대략 1% 정도 변동이고 QQQ도 1.3% 정도 변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뺄 거면은 2시그마 이상이 터져야 되는데, 이거는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적당히 이런 데서 반등이 나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좀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하락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서 좀 마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저점을 다시 깨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타지는 않더라도 이게 음봉으로 밑으로 더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일단 QQQ 600까지 열고 봐야 되고, 스파이 얘는 660까지 좀 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관들 1차 타겟, 풋들의 1차 타겟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기대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맞는 그림 아닌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장에서 QQQ는 610을 테스트할 거고 스파이는 680을 테스트할 거잖아요.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라인에서 리젝이 되면은 결국에 다음 주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봐요.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지지부진하다가도 다음 주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QQQ 보시면은 결국에 610에 네거티브 감마가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위로 뚫고 이렇게 올라주면서 감마 스퀴즈로 615까지 도달하고 여기서 그래도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야 돼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오늘 테스트할 때 610에서 튕구고 나간다 이러면은 증시가 뭐 이번 주 즈음에는 마켓 메이커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뭐 605에서 610 횡보를 할 수가 있어도 다음 주 되면 이거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610 위에 올라타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밑으로 내린다라고 하면은 600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스파이도 보시면은 여기 680인데 680 밑에 봉이 잠겼고, 오늘 얘 마찬가지로 680 리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서 봉이 안착이 되면은 얘는 그래도 하락은 일단은 일단락 됐다. 이번 주 하락은 여기서 끝.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보자. 이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일단 얘도 여기 670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스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 이 노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2025년 6월부터 제가 거의 한 7개월째 드리고 있는데 이 채널을 깨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 선, 이게 라이징 웨지였던 거고, 이거 1파랑 4파 이은 거, 이 타겟까지는 도달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 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은 결론만 말할게요. 자, 오늘 반등 확률 있어 보인다. 근데 이때 QQQ 610, 스파이 680 만약에 못 넘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주에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크게 안 떨어져도 다음 주에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빅스 20.6에서 리젝이 나왔고 기관들 1차 타겟까지 왔다.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타겟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얘도 일단은 1차 타겟 왔으니까 익절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 소폭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20 위에서 오늘도 안착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위는 25고, 그리고 25 넘기면은 이 위는 저항이 없다. 그리고 빅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잔 물결을 만들면서 빅 웨이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5위 올라가면은 정말 크게 빅스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소폭 반등을 할 때 빅스가 20 밑에서 마감되는 게 중요하고, 20 밑에서 마감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16.3까지는 일단은 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주 잠깐 살펴보면은, 난 넷플릭스 제가 좋다라고 영업을 몇 번 했으니까 이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게 바닥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도 좀 몇 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날봉상에서 이거 잠깐 지우고 보면은 이게 뭐 셋업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셋업도 아무것도 없고 5일선 밑으로 계속 받고 있고, 이 노란 선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뭐 RSI 다이번스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말고는 아예 뭐 상승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이게 뭐 4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셋업이나 다이번스가 아무것도 없고 1시간봉 상에서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상승을 위한 셋업이 덜 돼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떨어질 때 한 번은 양봉 띄우면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여기서 1대1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80까지는 좀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80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샀다 하시면은 이 80 깨면 그냥 손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일단은 이거 상승 셋업이 없기 때문에 상승 셋업 만드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 셋업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게 드디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라인을 좀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가 좀 바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이거 결국에 개파락하면서 깼고, 근데 이 깬 게 4시간봉 상에서 보면은 이평선을 나름 모으다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1시간봉 상에서 봐도 이평선을 모으다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깼으니까, 그리고 여기 갭도 있으니까 일단은 모멘텀이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오늘 QQQ랑 스파이가 제 말대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리테스트를 한다, 떨어진 거에 대한. 근데 이거 할 때 얘도 만약에 이런 갭 구간에서 저항 맞고 리젝이 된다, 429, 430 이런 라인에서, 그러면은 테슬라는 하락이 좀 깊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띄우면서 내려가는 걸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63짜리고 63 더 내리면은 126이고 370, 그리고 여기에 200일선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번에 빼면은 좀 세게 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해지를 할 때 정유 주식으로 하거나, 왜냐면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은 하이베타 이 주식들 숏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전형적인 하이베타 숏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좀 걸어두고 싶으신 분들은 테슬라 숏으로 해지를 거는 것도 지금 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370까지 200일선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갭 채우고 다시 430 위에 이렇게 봉이 올라탔을 때 사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1시간봉이랑 4시간봉 상에서 이평 수렴을 끝냈는데 끝낸 결과가 하방이니까 하락이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갭으로 하락을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엔비디아 되게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테슬라랑은 다르게 일단은 이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채널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얘도 오늘 하루 더 이 봉 위에 이런 그림이,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지 말지 테스트를 할 텐데, 나오면은 이때 이런 라인 손절로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도 일단은 관망을 해야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 얘기 드리면 이 친구도 제가 615에 셋업이 없다,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 각오를 해라라는 말씀을 했고 615에서 셋업이 없었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이거 갭 하락 그냥 한 모습이고 그냥 갭 채우고 바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지지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한 580 정도 됩니다. 근데 감마 익스포저 지지가 600에도 껴있기는 해요. 그래서 600 그리고 뭐 580 그리고 여기 구간이 570 이런 구간 600 580 570 이런 구간에 지지가 겹겹이 좀 있기 때문에 얘도 물을 탈 거면은 셋업이 보일 때 그때 물을 타셔야 되고 지금은 아직은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뭔가 물을 타거나 그럴 단계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좀 유일하게 거의 셋업을 안 망친 상태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는 게 사실 AMD거든요. AMD 같은 경우는 227 지키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227이 이 셋업 이게 대략 한 2달, 3달 정도 한 셋업인데 셋업을 망가뜨리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풀백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AMD는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왜냐면 이거 여기 안에 이 박스권에 봉이 다시 잠기면 안 좋게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 박스를 계속 위에서 지키고 있고 하락도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아웃퍼폼한 모습이죠. 다른 애들 다 망가졌는데 얘는 0.04% 그래도 상승을 하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총대 메고 올해 길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손절을 할 때 그래도 최대한 좀 러프하게 좀 관대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뭐 손절을 하지는 않았고 떨어질 때마다 저는 물을 계속 타고 있고 지금 비중 30% 조금 넘게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얘도 오늘 220 밑에 만약에 봉이 잠긴다라고 하면은 좀 놓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226 뚫리면은 220에 그래도 지지가 있기는 했는데 여기 이 끝단 지지죠. 근데 오늘 만약에 여기 떨어지는 게 컨펌이 난다라고 하면은 세일즈포스는 이때는 이제 정말 놓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원래라면은 제가 세일즈포스 같은 애들 트레이딩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이런 201선에서 엔트리를 했거든요. 201선에서 지지가 나올 때 여기 라인이 대략 한 258에서 256 정도가 되는데 근데 제가 진입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바로 이런 음봉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거래일 뒤에 이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원래라면은 사실 이런 데서 저는 뭐 전량 손절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절반 매도 한다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도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미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제 매매 방식이 4848 이거 많이 하고 손절할 때 진짜 많이 해도 한 3에서 4% 이내로 끊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좀 한번 보겠답시고 좀 물타는 식으로 비중 조금씩 해서 DCA 그리고 물타기 식으로 했다가 이번에 좀 데이고 있는데 평소 원칙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방향을 약간 좀 틀면서 느슨하게 대응하니까 시장이 저를 좀 혼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근데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익절이라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지금 타고 있는 거고 근데 220 여기 깨면은 진짜로 이때는 약간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놓아줄 생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일본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시장이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장에서도 반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